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도 도면 및 패널 도면이 작성되었다면 작성된 도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안내하겠습니다. 보고서의 경우 도면에 작성할 수도 있고 외부 파일로도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새 도면을 몇 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도면의 이름이나 시트는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 도면이 만들어진 분들은 와이어와 구성 요소를 작성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누름 버튼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작성이 다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고서에 대한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리본 메뉴에 보시면 보고서 탭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구조도에 대한 보고서, 패널에 대한 보고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조도에 대한 보고서로 쭉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기능을 실행을 해보세요. 구조도 보고서에는 17가지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프로젝트 단위로 할 건지 활성 도면 단위로 할 건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부가적으로 코드별로 나눈다든지 부가적인 옵션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활성 도면 옵션을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현재 작성된 이 도면에 대해서 재료명에서 보고서를 추출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리 보기로 나타나게 되고 밑에 보시면 보고서 형식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필드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도면 형식의 보고서 출력은 도면상의 보고서를 삽입하는 기능이고요. 파일의 저장 옵션은 외부 파일로 내보내는 옵션입니다. 도면 형식의 보고서 출력 기능을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보고서를 테이블 형식으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스타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열폭이라든지 첫 번째 새 섹션 배치,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옵션들은 보고서가 매우 길 때 분할해서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미리 보기에서 봤듯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할하지는 않을게요. 테이블은 새로 생성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새로 삽입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삽입이 완료되면 테이블 형식으로 보고서가 삽입이 되고요. 일반 테이블은 아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예요. 구성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스펙의 구성 요소를 추가를 했는데 수량 부분이 변경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느냐? 기능을 한 번 더 실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보고서 형식에 가시면 보고서가 있었죠. 제로 명세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활성 도면이었고요. 변경사항을 다시 읽어오게 되면 수량이 업데이트된 것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형식의 보고서로 출력하겠다. 처음 삽입할 때에는 새로 삽입이라는 옵션에 체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삽입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할 건지에 대한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 해야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어집니다. 활성 도면 옵션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프로젝트 옵션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한 번 더 실행을 할게요. 네, 그 전에 도면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빈 도면에다가 보고서를 삽입을 해볼 건데요. 분할해서 작성을 해볼 거예요. 보고서 기능을 실행을 해야겠죠. 재료 명세서를 이번에는 프로젝트 옵션으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읽어 와야겠죠. 데이터를 읽어 오면 아까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미리 보기에는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된 구성 요소에 대한 리스트가 쭉 읽어 와집니다. 필드 값을 세팅할 때에는 보고서 형식 변경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죠. 세팅이 끝났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도면상에다가 프로젝트에 대한 재료 명세서를 삽입을 해볼 건데요. 도면 형식의 보고서 출력 새로 삽입을 하겠다. 이제 우측에 대한 옵션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이 폭은 필드 값에 대한 크기입니다. 동일하게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되세요. 폭 정의가 세팅되신 분들은 첫 번째 셋 섹션 배치라고 하는 옵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분할되는 경우에 처음 테이블이 삽입되는 시작점이 어디냐 도면상에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위치겠구나. 또는 정확한 좌표값을 원하는 시작점의 좌표값을 입력해 주셔도 되겠죠. 재료 명세서에 대한 전체 행의 개수가 156줄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섹션의 행은 분할해서 삽입을 할 건데 하나의 섹션당 몇 개의 행으로 구성을 할 거냐 50개로 해보겠습니다. 섹션을 정의하는데 도면의 섹션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 도면, 하나의 DWG 안에 분할된 테이블을 몇 개씩 삽입을 할 거냐 2개씩 넣겠다. 또는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2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삽입이 되고 두 번째 테이블이 X, Y 거리값에 의해서 떨어져서 작성이 돼요. 만약에 X축, 우측으로만 떨어져서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X에 대한 거리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삽입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열폭에 대한 크기로 작성이 되고 내가 지정한 X 거리만큼 떨어져서 두 번째 섹션에 대한 테이블이 삽입이 돼요. 156줄이었는데 50개씩이었죠. 그러면 2개가 삽입되어도 아직 남아있는 행의 개수가 있습니다. 남은 섹션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라는 옵션이에요. 새 도면에다가 배치를 하겠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음 섹션을 배치할 때 새 도면을 만들면서 배치를 할 건데 그 새 도면의 이름을 어떻게 지정할 건지 이름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템플릿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원하는 템플릿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지정된 이름 그리고 지정된 템플릿을 사용해서 새 도면을 생성하면서 남은 섹션들을 배치를 해줍니다. 작성이 완료되신 분들은
보고서에서 패널 쪽도 한번 메뉴만 확인을 해 볼게요. 제공되는 양식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원하는 보고서 양식을 선택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기능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구조도 보고서와 패널 보고서가 있고 제공되는 양식이 좀 차이는 있었죠. 그래서 제공되는 양식에서 원하는 보고서를 선택하셔가지고 작성을 해 줄 수가 있다. 프로젝트 단위나 활성 도면 단위로 작성할 수도 있고, 옵션에 따라서 도면상에 보고서를 삽입할 수 있고 외부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다. 보고서 미리 보기에서 원하는 필드 값이 없는 경우 보고서 형식 변경이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필드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의 개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삽입이 필요한데, 분할해서도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보고서에 대한 기능 중에서 부가적으로 활성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도면 리스트 보고서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새 보고서를 작성하겠다. 그래서 전체를 수행하겠다. 파일 이름 그리고 시트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보고서 기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기능을 다루어 보았고요. 교재에 보시면 팁 내용이 있는데, 팁 내용에는 이제 보고서 형식 설정이라든지 기타 부가적인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